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격추한 미사일이 킨잘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킨잘 미사일이라고 하여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 탄두의 직경이 너무 작으며 일견 보기에 40cm 정도로 보이는데 1m의 직경을 가진 킨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및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킨잘의 재원이 공식 공개되진 않았으나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킨잘의 직경이 1m 또는 0.91m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경은 가장 폭이 넓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킨잘의 외관은 탄두가 나머지 중간 이후 부분에 비해 작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킨잘의 이미지 몇 개입니다. 보시는 대로 킨잘의 앞부분이 중간 부분에 비해 상당히 작습니다. 물론 킨잘의 외형은 탄두에서 중간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형태입니다. 격추된 미사일이 정확히 킨잘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한 러시아 측 텔레그램에는 이 미사일 잔해가 킨잘이다 아니다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분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전달한 킨잘 격추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정보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 텔레그램 채널의 내용 등도 종합한 것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달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을 먼저 알아본 다음 러시아 국방부 1일 브리핑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군 발레리 잘르주니 총사령관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바흐무트 총사령관이 사망했다는 첩보 내용과 어제 전달한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군 500명이 사살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우속 내용 전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교전 상황입니다. 두 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바론스 지역의 포고노보 군사 지역에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드론 중 하나가 전자전에 의해 경로에서 빗나가 떨어졌고 두 번째 드론은 방공시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체르니히우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연속적인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필요한 무기와 연료가 있는 병기 창고가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쿠르스크 근처에서 방공부대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드론 잔해로 인해 톨마체보의 가스파이프 라인과 주거용 건물이 손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는 지난주 내내 벨고로드 국경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무인기는 올코바트카에서 민간 시설물을 타격했고 폭격으로 쉐베 키노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돌격 부대는 바흐무트 서쪽 외곽 참호에 자리 잡은 우크라이나 부대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우체국 건물은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올림픽 데뷔선수 학교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군은 전진하는 그룹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정면에서 반격을 시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클리시치이브카 방향으로 좁은 지역에서 방어를 돌파했지만 돌파된 지역은 적시에 막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하이마스 에메라레스를 사용하여 루간스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카디이우카에서는 아파트 건물이 공격을 받아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공권력 기관에 대한 또 다른 테러 시도가 막혔습니다.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키릴리브카 경찰서장을 저격하려던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관련자를 체포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 왼쪽 강변의 민간 인프라에 공습을 계속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빌로제르스키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탄약고에 몇 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상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전선에서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교전이 벌어졌지만 최근 며칠간 러시아는 드론 외에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의 교전 상황에서도 나와 있듯이 5월 9일에도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체르니히우 등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5월 9일에 15개의 순항미사일을 격추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격추에 성공한 미사일의 숫자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흐무트 전선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클리시치이브카에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었지만 때맞춰 막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제 전해드린 바흐무트에서 500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에 추가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러시아군 1일 브리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5월 10일 쿠판스크 방면에서 러시아군 서부 집단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포병이 하르키우주 팀키우카, 신키우카, 자고류코브카 및 타바예브카의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했습니다. 또한 크라크말로이와 팀키우카, 스텔마키우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그룹 5개 부대를 격퇴하였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50명의 병력, 장갑차 2대, 아카치아 자주포 1문을 잃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러시아군 중부 집단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항공 포병이 도네츠크주 스타리 카라반 및 테르니와 루간스크주 체르보나 디보로바 및 넵스케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병력 및 장비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최대 60명, 장갑차 2대, 차량 2대, 아카치아 자주포 1문, D-20 곡사포 1문을 잃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바흐무트의 북서쪽과 서쪽 부분에서 바그너 그룹의 돌격 부대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공수부대는 정면의 적을 공격하는 돌격 부대의 행동을 지원합니다. 러시아 항공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10번의 출격을 했으며 남부 집단군의 포병은 98번의 포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남부 집단군의 전술 및 육군항공 포병은 도네츠크주 크라스노이 및 스포투츠키와 바흐무트 서쪽 교외 지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제67 기계화 여단과 제80 공중강습 여단, 제5 돌격 여단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240명 이상의 병력과 해외 용병, 장갑 전투차량 3대, 차량 4대, 그보지드카 자주포 1문을 잃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주 벨로쿠즈미노브카 인근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제55 포병여단의 미사일 저장소 한 곳을 파괴하였습니다.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동부 집단군의 항공, 포병 및 중화염 방사기 시스템이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 나이콜스코이, 보다노이와 자포리자주 보리키우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블라디미르브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 및 정찰그룹 5개 부대의 침투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 최대 70명, 지휘수 차량 1대, 장갑차 3대, 차량 7대, MSTAB 곡사포 1문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제65 기계화 여단의 탄약고가 자포리자주 프라오브라젠카 근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러시아군이 하루 동안 최대 80명의 우크라이나군, 4대의 차량, 1문의 아카치아 자주포를 무력화했습니다. 또한 헤르손의 키조미스에 인접한 제121 영토 방위여단의 탄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하루 동안 98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19개 지역의 병력 및 장비를 공격했습니다. 도네츠크주 페트롭스크 인근의 우크라이나 제107 영토 방어여단의 지휘 전초기지가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자포리자주 오리키우 근처의 우크라이나 제65 기계화 여단의 무기 및 장비 유지보수 거점이 소멸되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부대는
헤르손주 이지움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 27 전투기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또한 방공 시스템은 하루 동안 4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격추했으며 10대의 무인기를 도네츠크주 아브디우카와 루간스크주 구제모브카, 바르바로브카, 자포리주 제레비양키, 로보노이에서 격추하였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5월 10일자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은 500명입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50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60명, 도네츠크 방면 24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 70명, 헤르손 방면 80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장비 손실은 전날 러시아 국방부의 브리핑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데이터가 집계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 27 전투기 한 대가 이지움에서 러시아 방공부대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이지움은 현재 최전선인 루간스크주 마키이우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어떻게 격추했는지 다소 의아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측 오신트 등에서 제기한 우크라이나군 사령관 사망첩보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5월 10일 늦은 밤에 러시아 측 오신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바흐무트 방어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장이 러시아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오신트가 우크라이나 발레리 잘르주니 총사령관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발레리 잘르주니 총사령관이 5월 10일 개최되는 나토 군사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며 화상회의 형식으로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4월 13일 부차에서 프랑스 참모총장과 만난 이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그 직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사령관 사망 소식이 확산되자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 뉴스에 이들이 모두 살아있으며 이러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러시아군의 사기를 단기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과대 광고를 한 루머라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군 사령관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조만간 추가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제 전한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전과를 거두었다는 것에 대한 추가 확인 사항입니다. 일방이 다른 편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나쁜 소식을 전한다면 이는 선전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어제 바흐무트 전선에서 바흐무트 남서쪽의 클리시치브카에서 우크라이나군 제3돌격여단 9아조우 연대의 기갑부대가 러시아군 제72여단의 진지를 공격하자 제72여단이 패퇴하여 후퇴하였고 바그너 용병부대가 투입되어 방어선을 막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전과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측은 바그너 용병 포함 500명 이상을 사살하고 2km 이상을 전진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 측은 프리고진의 발언 외에 추가 내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프리고진의 발언을 우크라이나 측이 편집하여 제시한 영상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내가 전선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이 도망쳤습니다. 빌어먹을 제72단 놈들 때문에 오늘 3평방킬로미터를 잃었으며 나는 5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내가 전투 채팅 앱을 열었을 때 토치 부대가 오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일 전선에서 패한다면 우크라이나 놈들은 로스토프까지 올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이상이 프리고진의 발언 중 일부였는데 필요 부분만 편집하였을 것이므로 맥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고진이 500명 정도의 병력을 잃었다고 말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개시하여
어느 정도 전과를 올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